네, 안녕하세요. 도서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1차 기출풀이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부터 기업진단지도까지 2025년도 기출문제를 좀 빠르게 회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려져 있는 게 뭐 24년도 있고 13년도도 있고 그리고 빠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작년에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다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잘라서 법령, 일반, 기진지 이렇게 해서 요거 뭐 하나, 영상 요거 2개, 요거 3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요 강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시험에 임박했다. 이제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강의는 문제풀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뭐 답만 적을 건 아니지만 좀 중요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암기 사항이 있다면은 암기 사항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쭉쭉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25년도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요거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업진단지도 구매하신 분들이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13년도부터 25년치까지 12개년 13, 14, 15, 16, 17, 18, 19, 20, 21, 13년치네요. 요거를 보내드렸을 겁니다. 또는 그 원래 파일에 있든가, 없는 분은 이제 구매하셨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크몽 메시지나 크몽 메시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몽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에어클래스는 아마 다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펼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산업인력공단 큐넷에 가면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법령 문제는요, 요 앞에는 다 똑같아요. 요 앞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안 읽어도 되죠. 뭐 법령 문제니까. 그리고 뒤에 옳지 않은 거 하면 이렇게 X 표시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틀이라고 쓰라고 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X로 표시하고, 맞는 것은 동그라미로 표시하자고요. 자, 1번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 대표이다. 반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거죠. 자, 관계수급인이랑 도급인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이제 수급인이라는 거는 한 사업장만 말하는 거고, 관계수급인이라는 거는 도급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건설공사는 특히 뭐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수급인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뭐라고 한다? 관계수급인. 그 전부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다. 그렇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건설공사 도급인이겠죠. 발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요게 틀린 거죠. 건설공사 발주자는 발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요 정도 속도로 풀 거기 때문에 뭐 1차 공부 안 하다가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시 강의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에어클래스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저기 유튜브 영상이라도 꼭 보고 이게 뭐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법령을 이미 한번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 법령상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1, 3, 20입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 3, 20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사망이 1명 맞고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10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여기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웠네요, 문제.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이네요. 공표 대상 사업장 아닌 것은 X.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1번부터 장난이 했네요. 연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2명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한 거. 그래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화재나 폭발 등에 의해서 주변 인근 지역까지 그 피해가 퍼져나간 경우를 뭐라고 한다? 중대 산업 사고. 대표적인 게 아리셀 1차 전지 화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주가 구형을 15년 받았고 그 대표자 아들이 무슨 총괄 책임자였는데 그분도 15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항소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7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 해당되고요.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의 사업자, 구매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의 사업자,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에 2회 하지 않은 사업장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 그리고 요 틀린 거는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으로 바꿔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 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죠? 요거는 조직도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를 관리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요 밑에 뭐 관리감독자, 요 밑에 근로자, 그리고 산업보건이 뭐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업무죠. 업무가 맞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갑자기 건설기술진흥법이 나왔는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요거는 102조에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2조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안전 총괄 책임자가 있고요. 안전 총괄 책임자. 그리고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무는 다 다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진법상 조직이 다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은 약간 시공에 관계되는, 시공이랑 더 밀접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산안법은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선임해야 되는 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든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임이에요, 선임. 그래서 산업법상에 주어진 업무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의 경우에.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건진법상 시공에 관련된 업무까지 할 수 있냐? 못해요. 물리적으로도 못하고 법적으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럼 이 문구는 어디서 가져왔냐?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니라요.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그 사업의 뭐 조장, 반장, 직장 또는 소장님들 이런 분들을 관리감독자라고 해요. 이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맞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말이다. 갑자기 건진법까지 하니까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건진법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이 조항이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관리감독자 조항에 있어요.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16조에 있습니다. 산업법 16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바꾼 거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4번.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받는다겠죠? 틀린 거고, 틀린 거고, 틀린 거고. 5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안전관리자는 그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고 정답은 1번. 문제 쉽지 않죠? 자, 하면 틀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으세요. 여러분들도 별표. 자, 5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가 바로 나오네요. 옳은 것.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일까요? 근로자위원일까요? 근로자위원이죠.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선임이 되어 있어야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부서회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맞죠? 4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반하여 심의 의결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요 내용이겠죠. 취업규칙에 반해서. 왜냐하면 상위 법을 우리가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회는 그냥 회사 내 자체 회의 형태인 거고 이거를 법을 어겨서까지 뭐 심의 의결하라는 말은 없죠. 반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자, 작업장 순회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대비해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 훈련을 해야 되고요.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를 확인해 줘야 되고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네, 쉽네요.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급인 및 그에 의해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된다. 맞나요? 수급인 대표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돼요. 전원이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 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맞죠? 뭐 시작 시간, 작업의 시작 시간이라든지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이런 거는 협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업 공정의 조정도. 그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 사항이 아니다. 맞다고 했죠, 방금? 그 작업의 시작 시간도 맞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 1회 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위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보건협의체는 매달 건설업 같은 경우에 매달 1회 실시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지정 취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업무 정지기간에 수행했거나 잘못 지정을 받았거나 그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정사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 서류를 포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요거죠? 정답 4번.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두어서 정지를 때려버린다.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건설이론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다. 맞아요. 사업주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선임되어 있고 산업보건의는 보건교육도 할 수 있고 안전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중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맞습니다. 관리감독자랑 근로자랑 교육시간이 정기교육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연간 16시간 받으라고 돼 있고 근로자는 반기에 12시간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 뭐 우편교육이나 뭐 준교육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요거를 받게 되면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는 따로 진행 안 해도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면제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정지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통보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무조건 2년입니다. 지도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들도 다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에요. 정답은 2번. 그리고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보수교육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종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종치가 필요한 기계가 아닌 것. 이거 뭐예요? 원, 예, 공, 포, 금지. 이게 이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기구잖아요. 원동기. 아니 원동기래. 자, 원심기, 예초기, 공기압축기, 포장기계, 금속절단기, 지게차 이렇게 됩니다. 지게차, 공기압축기, 원심기, 금속절단기. 갑자기 원동기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정답은 1번.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여자가 하는 안전조치. 이거 어떻게 골라요? 건설기계 고르면 된다 그랬죠? 어스드릴, 파워셔블 3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강의 듣고 오세요. 예. 자, 유해성, 위협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통상품, 군수품 관리품에 따른 통상품, 그리고 화약류, 뭐 위약예품이 있는데 여기에서 3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통상품은 제외한다라고 가로 안에 적혀 있거든요. 조금 치사하게 그 내용이 틀린 겁니다. 통상품은 군수품인데 통상품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유해인자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 중 물리적 위험성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위험성, 그리고 옳지 않은 거니까 틀린 거.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이다. 맞습니다. 20도씨 200kPa 이상의 압력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0도씨 표준 압력 하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하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맞죠? 유기과학 산화물은 이가의 땡땡 구조를 가지고 5개의 수소 원자가 5개인가요? 1개 또는 2개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나머지 말은 맞아요. 인화성 액체는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93도 이하인 액체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자, 2번.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예, 검정 받은 경우에는 뭐 검정받거나 검사를 받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연구개발 목적은 면제할 수 있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나머지 지문들도 여러분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한다. 한번 볼까요? 뭐였어요? 안전인증 대상? 전, 브리, 앞사고, 크곤롤, 그리고 방호장치도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해당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 기계 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맞죠?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안전인증 취소는 1년이에요. 곤돌라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유,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의 긴장감을 가지고 낚시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맞지? 그렇지. 곤돌라 점프리 요거는 뭐예요? 설치 이전과 주요 부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죠? 맞지? 하고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품 심사의 경우 처리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자,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광산안전법, 소방시설 설치,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요거는 일단 맞고요. 검사를 받은 경우,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 정기검사, 정기점검, 정기검사. 다 맞네요. 정답 5번. 자,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작업환경 측정 기간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작업환경 측정의 예비조사를 그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죠. 요구하면 무조건 참석시켜야 됩니다. 과태료 대상이에요. 참석을 안 시키면. 자,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요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라고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위임 행정 규칙이라고 해서 19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지방 고용 노동 간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돼요.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거. 뭐 결과라든지 뭐 보고 내용, 방식, 절차 이런 것들은 다 지방 고용 노동 간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데 신뢰성 평가만 공단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과 관련된 거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이 맞는데 이 신뢰성 평가만 공단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자, 4번. 의료법에 따른 병원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작업 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종합병원 또는 병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틀린 거고요. 작업 환경 측정 기간에 대한 평가는 서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게 맞죠. 그래서 뭐 서면 조사는 사용하는 뭐 물질이라든지 소음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먼저 하고 근로자는 얼마나 상시하고 근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조사하고 방문해서 치료 채취기가 달려 있는 뭐 X반도 같은 거 메고 근로자한테 하루 종일 업무를 시킨다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 중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이것도 문제가 좀 저는 별론데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 관리 규정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안 해도 되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이런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00명이면은 굉장히 안전한 사업장이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에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하려면 100명이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그 외에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임대업은 300명 이상이고 근데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 뭐 정보 서비스업,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런 서비스업들은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는. 그래서 이제 3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작성을 하여라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20번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이다. 뭐 이거 너무 쉽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거? 벤젠 위에 뭐 있어요? DMF. 그래서 1, 2, 3, 12, 12, 6 1, 2, 3, 12, 12, 6 그리고 666, 12, 24, 12 666 6, 12, 24,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 2, 3, 12, 6 666, 12, 24, 12 그럼 뭐예요? 20이네요. 2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요거는 역학조사에다가 묻는 거네요. 뭐 앞에 서두가 굉장히 길었지만, 그죠?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한번 찾아볼까요?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딱 봐도 그렇죠. 네, 이런 거 찍으시면 됩니다. 얘가 왠지 해당이 될 것 같지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아무 상관이 없죠. 사업장에서 하는 거니까.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갱신해야 된다.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5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여기 틀린 것 같은데 15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생각보다 짧죠? 열흘 안에
다시 보험에 돈 2천만 원 넣어놔야겠죠. 자,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도사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험 공고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도사가 직무의 조직적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에 관해서는 상법 중 한 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및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업주는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걸린 사람은 금지가 맞죠.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신신경증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종사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었어요? 34시간. 그래서 더해가지고 주 40시간을 맞추자.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정답은 3번.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비상조치 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규정된 것은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비상조치 계획 중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뭐예요? 뭐뭐 하는 거예요? 뭐뭐. 공정 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서, 안전 운전 계획, 비상 조치 계획. 그 밖에 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해서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상 조치 계획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게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시행 규칙 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 50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우리 외우자라고 했죠. 그래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벌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재에다가 첨부를 할까 말까 할까 이러다가 안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5번이고요. 이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소급인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나머지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통 500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별표에 보면 과태료에 대한 사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서 한번 여유 되시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냥 틀리면 돼요. 찍고 그걸 다 보느니 틀리면 되죠. 왜? 문제 뭐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쉬운 거 맞추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빠르게 회독을 한번 해봤고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회독 위주의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세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 안에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현재 에어클래스의 전 강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에어클래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